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신입니다. 나스닥이 가매수 구간에 들어온 이후에 폭락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가매수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할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나스닥 12월 선물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하얀색 부분이 추세 상단선이 되겠고 아래쪽이 추세 하단선이 되겠습니다. 추세 상단선을 올라가면서 가매수 구간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매수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들어오게 된다면 급락 흐름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었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매수 구간에서 폭락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로 추정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것, 두 번째는 파월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불확실하게 다뤘다는 점, 세 번째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악재는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본 바, 최근에 미국에서 미니 중간선거가 있었죠. 뉴저지, 버지니아, 뉴욕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이 박살이 난 것이죠. 이날 폭락할 때 11월 4일 미니 선거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하락 이유를 알기 위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검색을 하다가, 자, 맘다니가 뉴욕 시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개방에다가 올려드렸었죠. 자, 뉴욕 시장 이 맘다니가 역대 최연소 무슬림 출신입니다. 금수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주의 사람이 자본주의 심장인 뉴욕 시장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이 맘다니의 정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법인세 11.5% 인상,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시민 2% 추가 세금 부과, 부동산 세금 인상,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전형적인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자, 말 그대로 이것은 선동을 위한 재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선되어서 뉴욕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월가가 당선을 막으려고 수백억을 썼지만 청년층 표심을 향해서 선동이 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 행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표심이 이쪽으로 향하면서 세계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제 당선이 된 것이죠. 맘다니의 인수위를 보게 되면 리니칸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존, 구글, 베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 행태를 비판하며 빅테크의 저성사자라고 불립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뉴욕 시정을 이끌면서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폭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 폭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디어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디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룰 때까지 폭락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중간선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정대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4년간 일정을 가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지수의 단기적인 폭락의 재료로 완전히 맞춤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매수를 만든 것도 맘다니가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매수 흐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맘다니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폭락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가매수를 만들기 전에는 뒤에 무슨 악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매수 행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제가 작년에 바이든 때도 가매수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후에 이렇게 앵커리 청산이라는 악재 재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가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러한 신선한 악재가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증시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증시 미친 듯이 날아갔죠.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는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비트코인 당연히 매물대 쌓이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증시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은 가매수를 형성하고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이정되게 되면 금 입장에서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죠. 그런데 앞에서 가매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하락은 하지 않고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의 핵심은 주도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ETF를 보게 되면 $50를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저항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40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고 $50 부근에 오면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쪽으로 계속해서 치고 갈 수가 없는 형국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주식 개별 종목의 가장 주도주인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가매수 영역으로 올라섰죠. 시총 5조를 찍었습니다. 5조라는 것은 시총 라운드 피겨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 하단선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기서 추세선을 일탈하면서 급락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도 전체적으로 폭락 흐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맘다니가 당선됐을 때 이때 추세선을 이탈하는 기준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후에 20선에서 반등 흐름이 있었지만 이 반등이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매수 영역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도 부분이 되는 것이고, 전일 양봉 캔들의 시가 부분이 이제 매수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뚫리면서 20선까지 완전히 이탈한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하락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월봉 차트 7개월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다시 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려와야지 되는 것이죠. 하락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일 캔들의 중심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5월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25,000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